497 봅시다. 이 지수 자리에 그 로그가 올라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다. 이런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항상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로그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어떤 조건? x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확인해 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부등식이 있을 때 오늘 시험 보기도 했는데 x가 범위에 따라서 부등식이 달라지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을까? 그럴 필요 없겠다. 그러지 말자. 오케이? 양변에 로그 취해도 상관없겠네요. 밑이 일단 더 크니까. 로그 x가 로그 x.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주면 어차피 똑같잖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x. 얘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건데 내가 취하는 걸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가 로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 그럼 로그 x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요?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요즘 왜 얘가 자주 그러더라? 왜 다 있어? 나는 다 안 봐. 그분이 보세요. 나의 그분이 있어. 그분이 항상 다 봐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구해줄 수 있어 없어? 넘어갑시다. 이거 좀 어렵네. 그럼 이제 이것을 지수 자리에 있는 거잖냐? 우리가 로그는 무엇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했었냐면 지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잖냐? 이게 지수를 비교할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이제 심지어 문제가 아름답게도 로그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로그 2가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값들이 많아. 뭐도 주어져 있고 로그 4도 주어져 있어. 2배 했으니까 0.6. 로그 8도 주어져 있어요. 3배 했으니까 0.9. 로그 5도 주어져 있어요.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야. 오케이? 그러면은 0.7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로그 2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값들도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자. 양변에 로그를 취했더니 이거 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바로 밖으로 빼도 돼. 로그 2. 4 마이너스 x가 있고 로그 5.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고 0.3이 되는 거고 이 값은 무엇이 되는 거고 0.7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리해 줘봤더니 6x 플러스 3이 더 크대요. 7, 28 마이너스 7x. 13x가 되는 거고 25가 되네. x는 뭐보다? 2점 얼마 얼마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아니네. 1점 얼마 얼마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정수 찾을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지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지수를 구하는 수단은 로그다라고 했잖냐? 이것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음 봐보자.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분술물을 5분의 1을 걸러냈어. 그럼 얼마가 남아요? 5분의 4가 남아요. 5분의 4를 기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문제. 그러니까 A라는 불순물이 있는데 5분의 4를 n번 걸러냈어. 그랬더니 얘가 얼마 이하가 10분의 얼마 이하가 되도록 A의 10분의 1이 되도록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양변에 뭘 취해주면 돼? 로그를 취해줘서 그때의 n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 넘어갈게요. 시스템 보자. 문제 대부분 계산 문제라서 재밌는 문제들이 나오면 그건 재밌는 문제대로 다룰게. 봐봅시다. 야, 저번 시간에 내가 진도 나가려고 열심히 풀었구나. 그냥 열심히 문제만 풀었네. 봐봅시다. 오늘도 열심히 풀자. 우리가 이
크기를 비교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래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로그 2랑 로그 3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어. 그러면 무엇을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로그 2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옆에다 그냥 살짝 그릴까? 로그 2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1,0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그려져. 그럼 로그 3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 로그 2는 2를 대입했을 때 1이 되는데 로그 3은 3을 대입했을 때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밑에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1보다 클 때 무엇이 더 위에 있습니다? 로그 2가 위에 있습니다 라는 게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봐보자. 0하고 2 사이일 때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x 플러스 1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이 더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이 더한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서 범위를 따져봤더니 항상 보라색이 위쪽에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게 맞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그럼 디귿 봐봅시다. 디귿 봐봤더니 로그 방정식 이것의 해를 알파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다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나한테 근을 구할 때는 무엇을 통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0,1을 지나치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값을 붙여줬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붙여줬습니다 라는 거야. 1,0을 지나치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랑 1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보다 더 작은 값이다 라는 건 당연해. 그지? 그럼 2분의 1 값을 어디서 찾아주냐면 2분의 1을 실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1을 대입해서 값을 비교해 볼 거거든. 값을 비교해 봤더니 봐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어. 그럼 이 값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와.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1이 나와.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어요.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루트 2가 나와. 그럼 루트 2가 더 커요? 1이 더 커요? 루트 2가 더 커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값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루트 2가 더 큰 값이고 이게 루트 2잖아. 2x제곱에 넣은 거. 그 다음에 더 작은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 만나는 교점은 어디에 있겠어? 2분의 1보다 더 작은 점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야? 틀린 게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값을 대입해서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 4년 전에 출제됐던 그 유형들이 있거든? 크기를 비교해서 로그의 함수, 지수의 함수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입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에 딱 한 번 유행했었어. 유행 탔어요. 아주 한 해 쭉 내가지고 경찰대 사관학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부터 사라진 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아무튼 승대 그런 유형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놔. 언젠가 너희들이 또 볼 테니까.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 fx와 x축과의 교점이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점근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해야겠지. 그래요?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면 점근선은 이렇게 등장해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 로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큰 값만 넣을 수 있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어디에서 점근선이 생기겠습니다? 이게 0이 되는 값에 대해서
점근선이 생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가 돼요? x는 a분의 1. 이게 점근선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은 y값이 0이 되는 거잖냐. x축과의 교점, 이 x축은 y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y값이 0이 될 때는 로그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값이 1이 되어야 이 함수의 값이 0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x는 뭐가 돼요? b분의 2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아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a는 뭐가 되겠습니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a는 b가 되는 거 찾아주면 돼. 이거잖냐? 근데 a 범위 구해주래. 넣어봐. a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b 대신에 a를 넣어봤더니 a는 뭐보다 커요? 2분의 1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거 보여? 그래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요거? 그렇지. 요거의 정근선은 b분의 1. 요거의 정근선은 b분의 1인데 fx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y값이 1이 된 거. 오케이? 좋아. 다음 봅시다. 509번 보자. 509번 봤더니 선분 OA를 X축방, 성분 OA를, 이놈의 OA를 X축방으로 5만큼, Y축방으로 3만큼 평이 되겠대요. 얘를 5만큼, 3만큼 평이 되겠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5,3이 될 거고 얘는 6,3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y값이 3으로 일정한 형태가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얘가 무엇과 만납니다. 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와 만납니다. 로그 2x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지금 주어진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5일 때, 4일 때 2지. 4일 때 2잖아. 로그 2x가 4 대입하면 2야. 그래요? 그리고 8 대입해야 3이 된가? 그러면 8 대입한 지점에서 8을 대입한 지점에 3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겠네. 원래 3 대입하면 8이 돼야 되잖아. 위치가 여기가 아니겠지. 이 위치가 실제로 이 정도에 있겠습니다. 이 정도에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 그러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값을 대입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보는 것도 나중에 명확하게 문제를 풀면 나름대로 잘 보일 때가 있거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풀어도 풀어지는데 이런 것도 너희들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그래프를 이제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비교할 때는 어떤 값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봐봐. 하나의 값을 대입해서 5를 대입했더니 작고 6을 대입했더니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잖냐. 근데 y의 값을 3을 대입했더니 이때의 x의 값이 5랑 6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로그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그는 이 잘 안 보이는 값이거든, 이게. 직접적으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지수로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 있는 값을 무엇으로 바꿔서 3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x 플러스 a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값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8-a라는 값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한 범위가 뭐에서부터 뭐 사이에 있겠습니다? 5랑 6 사이에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해주면 y값을 기준으로 처리해주면 이 계산이 지수처럼 보이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로그는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실제적인 값이 잘 안 보이잖냐? 근데 지수로 풀게 되면 잘 보인단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지수를 기준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A에 대한 범위가 등장했네. A는 뭐보다? 3보다. 뭐보다? 2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최대 최소의 합은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이건 너희들이 진짜 기억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y값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지수처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실제로 로그 함수는 뭐의 역함수야? 지수 함수의 역함수예요. 오케이? 너희 교과서에 소술되어 있는 게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y값을 대입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오케이? 이렇게 너희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고등수학 하에서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배우거든. 무리함수도 어떤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y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무리함수를 너희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뭐의 역함수예요? 2차 함수의 역함수예요. 2차 함수의 일부겠지만 2차 함수 일부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로그를 다루는 거랑 이 무리함수를 다루는 거랑 나름대로 비슷할 수도 있어.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 왜냐면 그 파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510번 봅시다. 여러 컬럼 있대.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이래. PQ 요거랑 QR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대칭성을 먼저 바라보거든. 대칭성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이 같아지면 대칭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다. 실제로 안 보이졌냐? 밑이 다르면 이 폭도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힘듭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한쪽은 로그에 대한 표현이고 한쪽에는 지수에 대한 표현이야. 그럼 어떤 표현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지수에 대한 표현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는데 a, a라고 놓는데 당연히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잖냐. 이 값. 이 값이 있을 거예요. 이 값을 2의 a제곱이라고 쓰고 이 길이를 뭐라고 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를 표현하는데도 y값을 대입했을 때의 x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y값을 대입했을 때의 x의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4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의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4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이 두 개가 뭐 해주면 돼요? 같아지면 돼요. 오케이? 지금 같아지면 마이너스 a가 사라진 거 보이지?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 보여? 2x 2의 a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보여?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봐보자. 너희들이 수원에서 나중에 배울 내용이거든? 나중에 배울 내용이야. 근데 지금 한번 언급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이 등장했어. 원이 등장했다면 원은 어떤 지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습니다. 중심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거고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원이 자주 등장해요. 오케이? 유리함수는 직선에 대해 대칭성을 갖기도 하고 원에 대해 대칭성을 갖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이 자주 등장하는 거야. 왜냐면 그 두 개의 대칭성이 나름대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원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나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서로의 역함수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 특징이 나름대로 비슷합니다라는 게 될 거거든. 근데
봐봐. 나한테 이제 이러한 로그 함수가 있어. y는 로그 ax라는 함수가 있거든. 아니면 지수함수를 가져와 볼까? 지수함수가 y는 ax라는 함수가 있어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또 어떤 값을 넣을 거예요? 어떤 값을 넣을 거야? 그럼 a를 넣었어. 알파의 값을 넣었어요. 여기 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d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d를 넣어봤어. 이렇게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 나오는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쳐다봤더니 a의 알파 제곱이 나오고, 두 번째는 a의 알파 플러스 d 제곱이 나오고, 마지막은 어떤 값이 나오는 거냐면 a의 알파 플러스 2d 제곱이 나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가 됩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등비수열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지수함수에 등차 수열을 집어넣어 봤더니 등비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거꾸로겠네? 거꾸로가 이제 뭐야? 로그 함수냐? 로그 함수를 이제 집어넣는 거야. 로그 함수를 여기다 이제 값을 집어넣은 거야. 등비수열을 로그 함수에 집어넣어 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결할 거야.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건데 4분의 5가 되는 건데 이게 정확히 대칭인 값이잖냐. 중심에 대해서 대칭인 값이 된단 말이다.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럼 일정한 값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야. 로그 함수에 이게 실제로 이게 지수함수잖아. 등차 수열을 넣어봤더니 뭐가 나오겠습니다? 등비수열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값을,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도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y값을 대입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은 들지. 왜? 로그의 값을 대입하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y값을 기준으로 똑같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건 될 거야.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인 점이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오고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대응해서 표현해 봤더니 Q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 Q점의 좌표 마이너스 알파 콤마 이게 될 거고, Q점은 이렇게 될 거야. P점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냐면 알파 콤마 A의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실제로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이 값이 1이에요. 그래요? 등비수열의 형태가 생깁니다 라는 게 돼요. 얘에서 얘로 갔다가 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등비수열이 되는 거 보여?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지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나중에 혹시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건 잘 중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더라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용하지 않은 게 뭐 있지? 반지름 이용하지 않았네. 그지? 대칭선까지 이용을 했는데 반지름을 이용하지 않았네요. 반지름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3 4분의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보자. 이것부터 먼저 보자. 대칭성이 되니까 이 한 가운데 값은 뭐하고 뭐의 한 가운데 값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나오는 값의 한 가운데 값이 4분의 5이기도 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대칭성을 가지니까 2분의 이 값이랑 이 값,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지름이 뭐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네요. 오케이?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봐보자. 일단 여기에서 어떤 값이 나오냐면 A의 알파 제곱이 나와요. 그런가? 이항시키면 뭐가 돼? 2분의 5가 돼. 어떤 수랑 역수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2분의 5. 뭐가 돼요? 2. 오케이? 이 정도는 너희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변형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로 만들어요. 3분의 1.
오케이? 4분의 1. 이런 걸 배우는 문제 맞아요. 실제로. 원의 크기도 그거에 해당되는 원의 크기를 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 더 큰 값이 이거니까 이거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하나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지. 떨어진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4분의 5 이거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가? 그래요?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점 알파 콤마 2로부터 4분의 5 콤마 0까지 떨어진 거리 그러지? 2의 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4분의 13이 5 16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항시켜서 이 값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결해 보자. 다음 봅시다. 이것도 봐보자. 우리가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식이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해석해도 되거든. 근데 위쪽으로 올리기 전 함수를 통해서도 해석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굳이 그렇게 풀 필요까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해봤잖냐? 이게 정확히 무슨 수열이 돼요? 등비 수열이 돼요. 오케이?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래요? 그럼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얘가 어떤 값이 될 거냐면 얘는 a의 마이너스 k제곱. 얘는 뭐가 돼요? a의 k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OC의 길이랑 CA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OC의 길이, 그러니까 K의 값이랑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A의 K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값이 같아집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성립할 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립할 때 곡선 이거랑 잠깐만. 만족합니다. 라는 게 될 거지. 오케이? 그때 곡선 이거랑 y는 2루트 2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d가 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봐봤더니 이게 k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것을 놔둘 때 얘도 k고 k고 얘는 뭐가 돼요? k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 그럼 k 값이 이제 나오는 게 보여요? k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k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아니요. 는 k. k는 2분의 1이 아니에요? 이 k는 k분의 1. 아니네. k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아직도 아니냐? 맞잖아, 이제. 맞네요. 루트 k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로그 루트 2분의 1 x의 이 절대값이잖냐. 얘가 무엇이 되는 형태를 찾겠습니다.
2 루트 2가 되는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은 x는 뭐가 될 거냐면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랑 루트 2분의 1에 루트 2제곱, 2루트 2제곱. 오케이?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뭐가 더 큰 값일 거니까 얘가 더 큰 값이야. 얘에서 얘를 빼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에 거듭제곱으로 써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건가? 마이너스.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얘가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에 어떤 값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가? 그래요? 이 값의 차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에 또 20배를 해주면 되네. 정리해볼까? 이게 정리가 되나?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구해주면 이 차이를 구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네요. 2의 루트 2분의 통분을 시켜버리면 2의 루트 2 마이너스 2의 루트 2분의 1이 되지. 그래요? 20배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디 내가 계산 잘못했을까? 다시 한번 살짝 봐보자. 아 미안. 바르게 다시 하자. 내가 뭔가 잘못했지. 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갔네. 갑자기 봅시다. 다시 하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k 값이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했어. 근데 a 값이 루트 2분의 1인 건 아니에요. 오케이? a 값이 루트 2분의 1인 건 아니야. 그럼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안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게 a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을 곱해주면 돼. 그래요? 그러면 a 값이 나오겠네. a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2의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최대한 간단히 쓰면 a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보자. 우리가 무엇이? 로그 a의 x라는 이 절대값 함수가 있어. 그럼 이 함수를 그려주면 실제로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얘가 어떤 값이 되는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2 루트 2 x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k값은 구한 건 지울게요. 우리가 로그 a가 복잡한 형태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얘가 2 루트 2가 되는 형태랑 로그 a가 마이너스 붙은 2 루트 2가 되는 형태로 나눠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x는 a의 2 루트 2제곱 x는 a의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제 x의 값이 나오잖냐? 집어 넣어줬더니 제곱이 돼.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집어 넣어줬더니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에 20배를 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렇지. 20 곱하기 뭐예요? 4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아. 지수 자리에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살짝 잘못되냐? 아무것도 들리니까 또 잘못된 것 같지? 맞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걸 해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y값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러면 이 형태들이 어떤 형태들로 등장하는 거니까 지수의 형태들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지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한번 쉬었다 하자.